코로나19 확산세가 보시는 것처럼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무더기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한 시점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계속 열일 지금 교수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짚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확인하고 계실 텐데 300명을 넘겼습니다. 또 어제 204명이었는데 또 오늘은 얼마큼 늘까 걱정이 됐었는데 142명이나 추가가 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46명이 지금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교수님께서 보시는 지역사회 감염 정도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저희가 대구에서 집단 발생이 시작된 이후에 전국으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예상하셨던 부분이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속속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신천지 교구도 전국 지부가 있을 거고 이분들이 내가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다닐 수 있고 이제는 신천지 교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접촉돼서 뭔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는 확진을 빠르게 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 이런 전략으로 이제는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또 충북,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확진자가 무려 18곳 이상을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환자가 자가격리 조치가 됐던 환자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20대 여성인데요. 13일부터 대구를 방문했었고 당시에 발열이 있었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먹으면서 지내셨고요. 그러다가 18일 날 보건소 방문하시고 자가격리 됐는데 21일 날 확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자가격리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나한테 초기 감기 증상, 기침, 가래, 발열, 오한 이런 간단한 증세라도 우선은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단순한 감기여서 하루 이틀 좋아질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를 모니터링하면서 하는 게 예방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감기 증상만 있어도 당장 외출을 최대한 삼가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계속 최근에 정부 브리핑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요. 나한테도 이제 노출됐을 수 있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확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인지 아닌지 감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동네 의원 먼저 가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하루 이틀 지켜보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가서 확진을 받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병원이나 그런 선별진료소가 있는 곳에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서는 검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 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중증도나 아니면은 이 발생 기간을 보고서는 우선순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단순 감기를 그래도 최소한 감별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정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중앙사고수본부 관련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 선별진료소에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접촉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당부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제 아까 봤을 때 미열이라든가 크게 감기 증상 초기 같은데 좀 의심될 경우에는 그런 데를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명확한 구체적 지침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339에 문의를 해보고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우선 하루 이틀 지켜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의료기관부터 가거나 응급실 가지 말라는 거죠. 경미한 증상으로는요. 이렇게 되면 정말 검사를 해야 되거나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전략 그리고 매뉴얼 이런 것들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저 지역이 있든 있지 않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어느 그 구에 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하고 관련이 있겠어라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철저하게 좀 움직여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증상이요. 처음에 그런 경미한 증상으로 전파력이 높고 실제로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최근에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는 대응 전략도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확진자가 뭐 이전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이번 주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발현됐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여기가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9천 명 넘게 그 격리 조치를 시킨다고 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보면은 유증상자가 또 연락 두절자도 더 늘어날 수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요,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지금 9,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지금 유증상자만 해도 544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 가능성 높고요. 예. 특히 이 신천지가 알려진 대로는 전국 지부가 74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네. 또 알려지지 않은 선교 센터나 모임방들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만큼 내부에서의 접촉 가능성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저희가 대구시청 브리핑을 좀 들어봤을 때 신천지 대구교회는 폐쇄 조치를 했고 관련 기관도 폐쇄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앞두고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든지 종교시설에서는 보다 감염이 전파가 더 쉽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밀집된 지역이죠. 폐쇄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네. 더더욱이 그 예배를 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단순히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있을 수만은 없는 여러 가지 기도, 또 말로 하는 기도, 그리고 그렇죠. 찬송가 그런 것들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런 면에서는 비말 감염의 가능성이 앞뒤 그리고 좌우 예.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더욱이 손으로 이렇게 접촉이 되는 가능성도 높고요. 또 교인들끼리 요즘에는 뭐 악수하는 것도 자제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모이지 않는 것이 지금 바이러스의 확산에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예. 불가피한 경우에는 모이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고 특히나 내가 증상이 있다 하면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개개인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보도에 나온 지역 이외에도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나오지 않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좀 밀폐된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실내 공간에 여럿이 모이는 거는 개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예. 좀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지역사회 확산이 이제는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내가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는 사회 활동을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희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노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마스크, 손 씻기, 기침 예절 이런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예, 사실 예배뿐만 아니라 또 주말에는 경조사들도 많고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좀 참석을 하면 안 되냐 이런 궁금증도 많이들 좀 보이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예방적 조치를 잘 하고서 참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그 사례들을 보면 밥을 같이 먹다가 전파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집단 활동을 하다가 집단 감염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냐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꼭 가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도 실내입니다. 그렇다면 뭐 밥을 먹거나 그럴 건 없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뭐 어떤 비말감이 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한 상황에서 그냥 가는 거는 문제는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알려진 코로나19에서는 공기 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설사 에어로졸로 우리가 전파가 된다 하더라도 네. 중환자실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료 처치를 할 때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공기로 같은 공기에서 숨을 쉬었다고 전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갈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장시간 체류를 한다거나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접촉이 된다거나 손으로 뭔가 눈, 코, 입을 만지는 행위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네. 중간중간에 손 씻기를 자주 하시는 거는 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염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는 접촉은 일단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타액을 통해서 공기 중에 전파가 됐는데 옆에 있던 사람한테 공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란 거죠. 예. 대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예, 직접 침이 튄다고 했을 땐 감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상황에서 침이 튀지 않는 가정 하에는요. 간접 접촉인 것이죠.
내가 확진자인 경우에 기침을 하고 이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여러 중간에 그런 공동시설을 이용을 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접촉한다.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확산세가 좀 꺾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좀 전략을 선제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봉쇄하는 전략 동시에 지금 이 신천지 교인들을 빠르게 찾아내서 빠르게 격리시키고 확진시키고 치료를 하는 그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의 빠른 공개, 역학조사를 통해서 실시간 알려지는 것들을 공개하고 예. 그 시점에서 그 장소에 내가 있었는지 국민들이 확인하고 만약에 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내가 증상이 의심이 된다. 그럴 때는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네. 더 공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시작 단계다, 절정기다, 쇠퇴기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이제 시작은 됐고요. 이제 진행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행기다. 예, 확산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이제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사실은 이 수치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미 노출은 됐다. 그러면 노출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되도록이면은 노출된 확진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해야 되겠고요. 예.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전파하는 걸 막기 위한 전략이 중요한 것이죠. 네, 아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들어보면 이제 대구, 청도에서 지역 감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 지금 대구는 대구 자체 그런 의료 시설이나 역량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 거죠. 네. 그만큼 중앙 정부의 지원이 꼭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감염병 특별 구역으로 관리 지정이 되면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이런 여러 가지 병상 인력 장비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될 텐데 예. 특히나 군 인력이나 아니면 공공 의료 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들렀다거나 한 경우 지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데는 또 병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걸 모두 다 폐쇄를 해버리면은 뭐 상당히 좀 진료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종류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좀 중요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명 노출됐다고 응급실 폐쇄하고 이러면서 도미노 현상이 되면은 의료 자원이 아무래도 한정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단계로 그런 봉쇄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우선은 병원의 문 앞에서 호흡기 발열 여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다 체크를 하는군요. 예, 모든 사람들, 직원인 저도 네. 다 체크를 당하고 매일 체크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걸리는 의심 환자들,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고 기침, 가래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병원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안심 외래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해외 여행력이나 아니면 접촉력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로 먼저 가서 확진을 검사를 받게 되고요. 안심 외래에 들려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진료를 받게 되면 이 환자가 추후에 확진이 되더라도 그 원내 감염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안심 외래에서 진료하는 의료진들도 원내에서는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예방을 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이 최근에 그 대구에서 그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서 저희 병원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직원들 몇백 명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대구 방문 그 기왕력을 다 확인을 했고요.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확진을 해서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선 계속 진료를 하는 걸로 지금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조금 선제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집단 감염의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각자의 어떤 개인 생활 수칙이라든가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뭐 이미 대구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사회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노출은 많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들의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기 선별 그리고 조기 치료를 할 것이냐의 전략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의료 자원입니다.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진단 키트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진단된 사람들을 입원을 적절한 곳으로 배치해서 그런 의료진들이 투입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 지역 내에서만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보면은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진이 투입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여러 필요한 자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에서는요. 해당 사태에 대해서 조기 수습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비춰집니다. 예. 조금 전에 이상현 기자 리포팅에서 들어봤는데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네. 잠적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협조도 구해야 되겠지만 강제적인 수단도 동원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암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그 당시에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CCTV, 그 여러 가지 GPS 추적 이런 모든 국가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추적 방식을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그 교인들을 그리고 교주분들께 협조 당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국민의 협조가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게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아까 이제 중앙사고수본부의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감염병 위기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하는 어떤 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심각 단계 상향은 지금까지 신종플루 경우에 한 차례 있었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의 어떤 위기 단계 상향 조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뭐 이게 심정적으로는 심각 단계로 보고서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도 그 브리핑에서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은 이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되면서 감염병을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김강립 차관의 브리핑을 보면은 우선은 경계 단계에서는 봉쇄에 준하는 그런 역학조사로 촘촘한 그 검역망과 방역망 중심으로 이제 감염병을 추적해 나가는데 예. 심각 단계로 상향이 되면 이미 퍼졌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대응 태세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 대구의 상황도 역학조사로 방역막을 계속 따라가면서 예. 또 조기 전파도 차단하는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을 다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심각 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심각 단계로 상향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치 외교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구 지역의 소규모 지역 전파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정부의 그런 판단도 간접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 단계로 상향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것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지금 소규모 전파가 있었고 소규모 유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연결고리가 나름의 찾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신천지라는 거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거 또 그리고 종로에 있는 6명의 확진자들의 연결고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심각 단계로 가는 경우에는 속수문책으로 어디서 누가 전파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게 현 상황에서의 판단인 것이죠. 예.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기침과 발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토양이 돼야 가장 잘 전염이 되고 가장 좀 위험한 상황인 건가? 그 전염이나 감염되는 상황이라는 게 초기 단계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느 때 가장 잘 그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의 그런 그 확진자들 그리고 외국에서의 그런 임상 사례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고령자 그리고 만성 질환자 그리고 기저질환자 이런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에서 감염됐을 때 더 예후가 안 좋다는 거죠. 기존에 질병이 좀 있는. 예. 예. 그만큼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퇴원 환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3명 정도의 환자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예. 젊고 건강한 기저질환 없는 분들은 스스로 자가치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노출은 누구나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노출됐을 때 우리의 면역력을 어떻게 잘 유지할 거냐에 대한 스스로의 건강 관리도 이제는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슈퍼 전파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기에 알 수가 따로 없는 걸까요? 검사를 했을 때 아, 이분은 슈퍼 전파자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의료진이 미리 알 수는 없는 걸까요? 이게 참 선후관계, 시간적인 선후관계의 문제이긴 한데요. 슈퍼 전파자라고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미 여러 사람을 감염시켰기 때문에 슈퍼 전파자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면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사망자도 나온 것처럼 중증 상태에서 발견돼서 예후가 안 좋아지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증식량이나 체내에 그런 양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파라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슈퍼 전파를 예방하는 데 아주 기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자가 면역력 유지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끝으로 질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좀 뭐 아까 예방수칙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 어떻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끝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얘기되고 있는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라, 손 씻기 수시로 해라, 그리고 기침 예절시켜라.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는 되도록이면은 대중 모이는 곳 아니면 다중시설에 대한 노출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우리가 노출되더라도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래도 자연 치유될 수 있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규칙적인 생활에서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생활 습관, 극단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과로하거나 이렇게 무리한 생활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 위생 수칙은 물론이고요. 예. 면역력 관리도 좀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